직장 생활을 저도 25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년은 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글을 쓰는 일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3년, 노무현 대통령 5년. 김대중 대통령 때는 연설 행정관이었고요. 노무현 대통령 연설 비서관. 근데 이제 제가 모신 분들은 되게 다 창의적인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 창의성이 어디서 나오나 내가 이제 보면 첫 번째는 두 분 다 잘하십니다. 이렇게 회의 시간에도 저는 이제 글쓰기 말하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저도 25년 했고요. 주로 한 일은 회장이나 사장의 글을 써주는 일, 뭐 회사 다니면서 뭐 보고서도 쓰고 뭐 이런저런 이제 주로 글 쓰는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년은 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글을 쓰는 일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3년, 노무현 대통령 5년. 김대중 대통령 때는 연설 행정관이었고요. 노무현 대통령 연설 비서관. 비서관 행정관보다 높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글을 썼다고 그랬는데 제 글을 쓴 게 아니니까요. 엄밀한 의미에서 글쓰기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잘 들었습니다. 회장이건 대통령이건 그분들의 글을 써드려야 되니까 그분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죠. 그분들의 생각, 그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것들, 말하고 싶은 것들, 그것들 다 듣고 그걸 글로 옮겨주는 일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듣기를 하면서 살았죠. 여러분들 듣는 거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냐. 듣는 게 뭐 어렵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김우중 회장을 모실 때건, 대통령을 모실 때건, 내 동료들은 다 이렇게 듣고 그걸 글로 옮겨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서 그분들과 같이 일하면서 듣기에도 수준 차이가 있구나. 듣기도 실력이구나 하는 걸 느꼈던 게 첫 번째는 이해하는 단계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해를 했다는 게 과연 뭐냐. 내가 머릿속으로 알아 먹었다 그게 이해된 거냐. 그게 아니고 들은 내용을 누구에게 전할 수 있는가. 들은 내용을 말할 수 있는가. 그랬을 때 비로소 이제 이해를 한 겁니다. 말하지 못하면 그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요약입니다. 요약. 사실은 우리는 많은 걸 듣고 많은 걸 읽습니다. 그걸 근데 다 기억할 수 없고 그걸 다 쓸 수 없죠. 그러니까 요약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영화를 한 편 친구분들과 같이 보고 나와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방금 본 영화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눌 때 그때 이제 요약 실력이 저는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화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말을 할 때 당연히 어떤 친구는 어느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마무리가 멋있었다. 뭐 이렇게 발췌 요약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줄거리 전체를 이렇게 압축해서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그 영화의 감독의 어떤 주제의식,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런 걸 말할 수도 있고 이게 다 요약 실력이죠. 그렇게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는, 정의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러니까 시가 어떻게 보면 응축한 어떤 요약의 최고봉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는 유추 능력입니다. 유추 능력. 저는 말을 들을 때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용무. 저 사람이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나에게 뭘 하라고 지시를 하건 아니면 뭐 하잖아요. 그 용무가 있잖아. 그분이 말하는 내용 중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 이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실 감정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회장의 연설문을 써드린다 그러면 회장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할 때 거기엔 다 감정이 묻어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로 감정은 어투라던가 말씨라던가 이런 거에서 느껴지죠. 네 번째가 이제 분석력입니다. 분석력. 뭐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분석을 하죠. 덩어리 이렇게 분류를 하고 덩어리 간의 어떤 비교도 하고 덩어리의 우선순위도 매겨보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 뭐 이런 식으로 이해와 요약과 유추를 통해서 확보된 재료들을 요리하죠. 요리. 그게 분석입니다. 해석을 한다고도 할 수 있고 어쨌든 이제 분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이 됐다. 이제 그 다음 단계 다섯 번째는 비판력입니다. 비판력. 그 사람이 A라고 말했는데 나는 B라고 생각을 해서 두 개를 합쳐서 C가 만들어졌는데 C가 A보다 더 좋다는 것을 그 말한 사람에게 설득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가능해야 이제 비판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려운 일이고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저는 여기서부터는 없는 능력입니다.
어떤 회장을 모실 때 이제 아예 미션 자체를 그분이 주신 게 너는 늘 내 말을 비판적으로 들어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맞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틀리면 어떻게 되냐. 틀린 걸 자꾸 찾으려고 노력을 해라. 더 좋은 걸 나한테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1년 넘게 하다가 이제 그분이 너만 만나면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잘렸습니다. 잘렸는데 제가 왜 잘렸냐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분이 A라고 말하면 A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쳤어요. 그럼 뭔데? 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도 없었고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 거죠. 대안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아닌 이유는 얘기를 해요. 이래저래서 직원들이 싫어합니다. 이게 이러면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얘기까지는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건 저도 모르죠. 제가 알면 제가 회장하죠. 머릿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비판적으로 듣는 거 이게 이제 5번째고요. 6번째는 공감력입니다. 근데 여기 공감력이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 사람이 처한 입장이라던가 사정이라던가 심정이라던가 그 사람의 마음이라던가 이런 걸 잘 읽고 그냥 읽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잘 동화가 되고 같이 막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어떻게든 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 막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공감력과 비판력이 이제 같이 갔을 때 온전한 듣기가 가능해진다. 상사의 말을 들을 때 상사에게 옳은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상사가 지금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고 어떤 처지에 있고 뭐 여러 가지 상사로서의 고충, 애로 이런 걸 충분히 이해하고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하면서 그게 이제 공감력입니다. 이 공감력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쓰시거나 뭐 강의를 하시거나 그 대상이 이제 뭐 독자로 바뀌고 이런 청중으로 바뀔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창의력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모신 분들은 되게 다 창의적인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 창의성이 어디서 나오나 내가 이렇게 보면 첫 번째는 두 분 다 이렇게 멍 때리기를 잘하십니다. 이렇게 회의 시간에도 넋 놓고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대통령님 그러면 막 깜짝 놀래 그런 상태 회의할 때만이 아니고 혼자 이렇게 있을 때도 그러고 이게 산책을 할 때도 되게 멍 때리는 시간이에요. 그때 뭘 하냐? 연상을 합니다. 연상. 그 시간이 오히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이분이 연상을 하고 있구나. 옛날 기억을 가져와서 막 그 기억에서 비롯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생각나는 것들을 막 이렇게 펼쳐가는 거예요. 그거를 구술해 주실 때는 그대로 얘기를 해 주시니까 저는 이분들 이게 좀 연상 속에서 사는구나. 두 번째는 자문자답을 많이 하세요. 스스로 묻고 대답해요. 이거에 대한 뭐 해결책이 뭐지? 이거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 대답하지? 나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그럴 때 이제 맞아. 난 이렇게 생각하지. 생각이 나거든요. 전 그 순간이 창의성이 발현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사실 다 가지고 있죠, 안에.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자극을 안 주니까 이제 그게 나오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좀 뭐 융합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즐겨 하는 게 독서입니다, 독서. 그리고 메모입니다. 독서한 것을 메모해요. 어느 하루도 하루가 아니라 어느 한순간도 메모하지 않는 시간이 저는 없다고 우리 좀 과장되게 말씀. 밥 먹을 때도 메모하고요. 침대 머리맡에도 자기 전에 메모하는 메모지가 있고요. 본인이 어디 가서 이제 말을 해야 되면 말을 하러 가기 전에는 빈손으로 가는 법이 없어요. 두 분 다. 메모를 해가지고 갑니다. 할 말을 준비해 갑니다. 그게 없으면 말을 잘할 수 없죠. 근데 더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더 수준 높은 메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수준 높은 메모를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독서인 거예요. 책을 읽고 책에 있는 내용을 뽑기도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내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내 어떤 과거 경험이 떠오를 수도 있고 책을 읽으면서 온갖 생각들이 나니까 그거를 그때마다 이제 계속 메모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분들이 말을 할 때 어떻게 저런 생각을 다 했지? 이런 느낌이 들 때는 그분들 머릿속에 읽은 거, 메모한 거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레고 블럭 가지고 놀 때 맞추다 보면은 자동차가 막 만들어지고 배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막 이렇게 떠다니는 조각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작게 맞춰지면은 맞아. 생각났다. 갑자기 이러거든요. 이분이 그럴 때 꽤 맞춰진 순간인 거예요. 그걸 내 실제로 어떻게 보냐면 대통령이 저를 불러서 야 메모하지 마. 그냥 듣기만 해. 지금 메모해봤자 소용없어. 잘 들어. 막 그럼 말을 하세요. 말하다가 야 이제 됐다. 지금부터 잘 받아 적어. 처음부터 다시 얘기할게. 그 순간이 꽤 맞춰진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조각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아까 그 뭐 연상 이런 것도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고 스스로에게 많이 질문하고 정의 내려보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저는 이제 잘 듣는 사람이 이제 마지막 가는 것은 그렇게 이제 창의의 수준까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석하는 데까지 그 수준이었고 그게 저의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제는 이제 제 글을 쓰고 하다 보니까 아, 내가 딱 그 지점까지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비판력이나 공감력이나 어떤 창의력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지는 못했구나. 오히려 그게 또 힘이 아닌가.